1932년 11월 중국 다롄의 차가운 감방 안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둡니다. 일본 경찰은 그의 이름을 기록했지만 그의 마지막 표정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람은 원래 감방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 돈도 있었고 가문도 있었고 권력과 가까운 자리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는 모든 걸 팔아버립니다. 집도, 땅도, 이름값도, 후손들이 누릴 안락함까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부자들은 뒤에서 지켜본 이야기처럼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여기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났다고 말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 학교를 세워 총을 들 사람들을 길러낸 사람. 훗날 청산리와 봉오동의 총성 뒤에는 놀랍게도 이 노인의 선택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우리는 그의 이름을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안중근은 기억하고 윤봉길은 기억하고 김구는 기억합니다. 당연히 기억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싸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든 사람, 조선의 마지막 귀족처럼 살 수 있었지만 스스로 망명자가 된 사람, 그 이름은 너무 조용히 지나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회영입니다. 결말부터 말하자면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몫으로 남길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나라의 미래에 묻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감아보죠. 한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어떤 부자는 도망쳤고 어떤 부자는 침묵했고 어떤 부자는 일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회영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알고 있던 독립운동의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배경과 맥락. 오늘 우리가 조용히 불러낼 이름은 최재형입니다. 1860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 무대는 한반도 아니라 두만강 건너 러시아 연해주였습니다. 1869년 9살 무렵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었고 가난 때문에 러시아 상선에서 일하며 말을 배우고 세상을 배웠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조선의 가난한 이주민 소년이 러시아어를 익히고 군납과 무역으로 큰돈을 벌고 니콜스크 우수리스크, 지금의 우수리스크 일대 아닌 사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페치카라고 불렀습니다. 페치카, 러시아식 난로라는 뜻이죠. 돈 많은 사업가라서가 아니라 추운 땅에서 사람들을 데워준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장면은 연해주 한인 마을입니다. 19세기 말 조선 사람들은 흉년과 세금, 정치적 혼란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땅에 도착했다고 삶이 갑자기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말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농사지을 땅도 안정적이지 않았죠. 이때 최재형은 자기 재산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고용하고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러시아식 이름으로 살고 사업가로 안정된 삶을 누리면 됐잖아요. 그런데 최재형은 달랐습니다. 나라를 잃어가는 시대에 그는 총보다 먼저 학교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어야 공동체가 살아남고 공동체가 살아남아야 독립운동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1909년으로 넘어갑니다. 장소는 연해주와 하얼빈을 잇는 독립운동의 길목입니다. 그해 10월 26일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서 안중근의 방아쇠만 기억하죠. 그런데 그 방아쇠 뒤에는 돈, 정보, 숙소, 신문, 사람을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최재형은 연해주에서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고 대동공보 같은 한인 언론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같은 인물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후원자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영웅의 한순간만 기억하지만 그 순간이 가능하도록 평생을 태운 사람은 종종 이름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1920년 4월입니다. 일본군은 시베리아 출병을 명분으로 연해주 한인 독립운동 세력을 공격합니다. 이른바 4월 참변입니다. 최재형은 우수리스크에서 붙잡혔고 1920년 4월 7일 일본군에게 총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도 마지막 기록도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무덤조차 오랫동안 분명하지 않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중근은 모두가 아는데 안중근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사람, 연해주 한인 사회의 난로였던 사람, 자기 재산과 생명을 독립운동에 걸었던 최재형은 왜 이렇게 늦게 기억된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회영은 나라가 기울어가는 걸 보고도 벼슬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서울에서 손꼽히던 명문가, 대대로 권력과 재산을 누릴 수 있었던 집안의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가산을 처분해요. 그냥 기부 몇 푼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꾼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선택이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6 형제가 함께 움직입니다. 조선 최고의 양반가 중 하나가 편안한 생존 대신 낯선 망명을 택한 거예요.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하던 그 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는 무너져가는 나라가 있고 앞에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추위, 굶주림, 감시, 배신의 위험까지 따라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난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싸우기 위한 근거지를 만들러 간 겁니다. 만주에 도착한 뒤 이회영이 세운 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름만 들으면 학교 같지만 실제로는 무너진 나라의 미래 군대를 길러낸 장소였거든요. 여기서 젊은이들이 총을 잡는 법, 지형을 읽는 법, 조직을 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훗날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로 이어지는 독립군의 뿌리 중 하나가 바로 이 흐름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회영은 전장 맨 앞에서 칼을 휘두른 장군은 아니었지만 장군들이 태어날 토양을 만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일을 벌인 사람의 삶이 영웅담처럼 빛나기만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빠르게 사라졌고 가족들은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말은 멀리서 들으면 장엄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매일의 결핍이에요. 밥이 없고 약이 없고 아이들이 아프고 동지들이 붙잡혀갑니다. 누군가는 변절하고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죽어가죠. 이회영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성공이 보장된 싸움에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는 길을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 믿고 걸어간 겁니다. 1932년 이미 노년에 접어든 이회영은 다시 움직입니다.
몸을 숨기고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는 중국 다롄으로 향합니다. 독립운동의 새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는 집요했습니다. 그는 체포되고 모진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조금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던 그가 마지막에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영웅은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기억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회영 같은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자기 삶을 증거처럼 던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과소평가된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눈부신 순간 하나로 설명되지 않거든요. 대신 그의 인생 전체가 조용히 묻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편안함과 양심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는가?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문익점의 진짜 업적은 목화 씨를 가져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장면은 그거죠. 원나라에서 돌아오며 붓대 속에 목화 씨를 숨겨왔다. 조선의 겨울을 바꾼 씨앗.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은 국경을 넘는 장면이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진 아주 지루하고 느린 시간 속에 있거든요. 씨앗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옷이 되려면 완전히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재배해야 하고 실패를 견뎌야 하고 씨를 뽑아야 하고 배를 짜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몰래 가져온 씨앗 몇 알이 나라 전체의 생활을 바꾸려면 농법과 도구와 기술과 유통이 따라붙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익점은 단순한 밀반입자가 아니라 한반도의 추이를 상대로 한 기술 이전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사람들에게 겨울은 낭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난방을 틀고 창밖의 눈을 감상하는 계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매년 돌아오는 재난이었어요. 삼배와 모시로 버티기에는 너무 차갑고 비단과 모피는 너무 비쌌습니다. 따뜻함은 신분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고 때로는 목숨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목화가 퍼지면서 이 질서가 조금씩 깨집니다. 양반만 입던 따뜻함이 서민의 몸에 닿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덜 얼고 노인이 겨울을 넘기고 병사들이 추위 속에서도 버티고 농민들이 삶의 최소한을 확보합니다. 이건 화려한 전쟁 승리도 아니고 왕좌를 뒤흔든 정치 사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체온을 바꾼 사건입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문익점이 과소평가된 이유는 그의 업적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적장을 베지 않았고 궁궐을 불태우지 않았고 왕의 옆에서 역사를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의 속옷, 이불, 소못, 겨울밤, 아이의 체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려서 우리는 그것이 역사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인은 동상으로 남습니다. 어떤 위인은 교과서의 굵은 글씨로 남습니다. 그런데 문익점은 다르게 남았어요. 그는 이름보다 먼저 촉감으로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는 솜의 감각, 얼어붙은 손을 감싸는 옷감의 무게, 겨울밤 이불 안쪽의 온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따뜻함 속에 그의 흔적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익점의 이야기는 단순히
씨앗을 가져온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는 권력의 역사가 놓친 생활의 혁명가였습니다. 왕조의 이름은 바뀌고 전쟁의 승패는 뒤집히고 영웅의 평판은 시대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번 사람들의 일상을 바꾼 기술은 조용히 오래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조용함 때문에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문익점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는 역사책 한 귀퉁이에 놓인 착한 관리가 아니라 추이라는 오래된 적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성벽 위의 깃발이 아니라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겨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과소평가해 온 이유는 그가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혁명이 너무 완벽하게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혁명의 주인공을 잊어버린 거죠. 마무리. 역사는 가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을 기억합니다. 큰 전쟁을 이긴 장군, 왕좌에 오른 군주, 이름이 굵게 적힌 승자들은 오래 남죠. 그런데 정작 그 시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틴 사람들, 제도와 지식과 선택의 방향을 조용히 바꾼 사람들은 한 줄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의 인물이 과소평가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공처럼 등장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삶이 달라지는 지점마다 조용히 서 있었던 사람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늘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문제를 읽고 기록하고 설계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시대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미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잊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한 번의 선택으로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지만 끝내 그림자 속에 남은 또 다른 인물을 추적해보겠습니다. 댓글로 오늘의 인물이 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보이 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가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